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 탄력이 아직은 강하지 않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장중에 3,220선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주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좀 출렁임이 이렇게 연출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3,219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IT 투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를 좀 견조하게 끌고 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닥도 오늘 일중 고점에서 마감했습니다. 818포인트 일중 고점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을 본다면 조선 기자재, 또 반도체 소부장, 또 중소형 건설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의 상승 압력이 더 강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0.89% 상승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담아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에서 2,3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의 픽은 SK 하이닉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방산주들이었습니다. 기관도 오늘 770억 원 이상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3,800억 원 이상 순매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관만이 사들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5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340억 원 이상 팔아냈고 개인 같은 경우도 100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도폭도 상당히 줄였다라는 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됐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증권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오늘 기대감의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정책적인 모멘텀이 영향을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유효한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7월에 세제 개편안이 있었죠. 이후에 계속해서 주춤했었던 증권주들 최근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이야기의 반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오늘도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거나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곧 해결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작용한 것 같고요.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도 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가했었던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건에 대해서 9월 중에는 확정된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상승 압력을 가했던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 상반기 때처럼 하반기에도 모든 증권주들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상반기 지수 그리고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대형 증권주들의 호실적들이 연이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세제 개편안 이야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증권주들 주춤했고요. 시장으로 보더라도 투심이 위축됐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만큼의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미지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증권주들을 선택하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이다 보니까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과반수를 넘어가는 신영증권이라던가 42%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부국증권의 매수세도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기관의 선택은 어땠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9월까지 연중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을 체크해 보면 상위 10개 종목 중에 5개가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들이었는데요.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신한지주,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도 이 하반기에는 증권주들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체크가 되는 건데요. 우선 정부의 정책 모멘텀, 또 배당 성향이 확대되는 금융주들, 또 자사주의 매입이나 소각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게 기관의 이 시선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증권주에서 교보증권 7.8%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구국증권의 경우에도 7%대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신영증권 4.3%, 미래에셋증권 3.6%, 또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1.3%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고 그 이후의 전략들 어떻게 챙겨볼지 저희와 함께 마켓업에서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태양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발 악재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갔던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오늘은 사뭇 다른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포착을 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내놨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환경부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던 에너지 부분의 일부를 이관받는다라는 건데요. 자원이나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는 환경부가 이제부터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환경부의 역할과 함께 에너지 정책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생산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된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이제는 환경부가 좀 담당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실제로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확대 개편을 통해서 일관성 있고 또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들 국내 이슈에 한번 영향을 받아갔던 태양광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뉴욕 증시에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이제 규제에 나선 게 공급 과잉된 산업을 좀 더 조절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게 리튬이나 태양광이죠. 그런 영향에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가격이 실제로 좀 상승했다라는 점이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런 기대감들, 영향들 받아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 매수세에 유입이 됐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10%대 급등했고요. 또 OCI 홀딩스도 6%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SK 이터닉스 5.8%대 강세에 이어갔고요. SDN 2.2%, 하나솔루션도 1.5%대 오름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는 좀 악재가 많이 선반영이 된 건지 해소가 된 건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다뤘던 이슈 두 가지 어떤 전략 세워볼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보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전형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같은 테마 내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에서 순환매가 일어난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그러니까 고가주보다는 중저가주, 10,000원 이하에 있는 그런 증권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조선주에서도 고가주들 말고 그 밑에 한 5만 원 미만의 중저가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테마주 장세가 벌어졌을 때 이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들 사이에서도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이걸 거꾸로 타십니다. 그 거꾸로 타는 그 연어처럼 거꾸로 가기 때문에 수익이 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타시면서 시장에 적응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지 이슈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차 상법 개정안 논의, 증권주 정책 모멘텀 올라타나. 네,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소형 증권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것들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상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3차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자사주 의무 소각인데요. 이 자사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 형태 또 경영 형태가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오너 일가가 경영권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돈을 갖고 주주들, 회사 돈은 주주들 돈이죠. 그런데 이 회사 돈을 갖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사주 취득하고 소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보시게 되면 요즘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미국은 그 분기마다 수익이 나면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시장에 나올 주식이 없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를 보죠. 그래서 미국은 테슬라도 그렇고 주가가 5배 올랐다, 10배 올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재계들은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지배력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하기 때문에 이 자사주 취득, 그러니까 의무 소각이 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한 1년 정도는 유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아마 실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큰 변화가 시장에 있고 그 시장의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증권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9월 17일 날 그 FOMC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하반기 이제 마지막 4분기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지금 증권주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지난주 고용지표 확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에 따른 유동성 4분기에 좀 국내 증시에도 영향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주들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어떤 것들 챙겨봐야 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관련주로는요. 대신증권 또 미래에셋증권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시죠.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오늘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좀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밈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는 신영증권과 부국증권은 솔직히 말씀드려 이거는 품절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잘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뛰어들어 샀을 때는 아마도 팔고 싶은 호가에 팔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런 품절주들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뛰어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과 대신증권과 같이 대중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매매가 손쉽고 내가 팔고 싶은 호가에 팔기 쉬운 종목들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대신증권은 옛날에 업계 1등을 했던 종목이고 미래에셋은 지금 현재 증권업계 1등을 하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 다 말 그대로 대형주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지만 사실 미래에셋은 대형주로 자본금도 계속 키우고 성장해 왔지만 대신증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등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중견그룹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자기 자본을 늘리면서 이러한 대형주로 다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과 대신증권은 이번 분기에, 이번 그 금리나 이 시즌에 유동성 장세에 꼭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 증권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미래에셋은 이게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신증권은 이미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습니다. 문제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전국망, 그러니까 이 소매 금융망을 전국의 지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진짜로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수익이에요. 이 IB 쪽에서 벌어진 것하고도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같이 전국망을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곧바로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고 그 늘어난 수익을 뭐 자사주 취득과 소각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는 대신증권은 최대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이 자사주 이 소각이 쉽지 않은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확실히 이제 대신증권에서 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뭐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옛날 대우증권 합병을 할 때 갖게 된 1억 주가 넘는 합병 신주가 이 소각을 해야 될지 소각을 할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 때문에도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그나마 좀 낫다는 것이죠. 대신증권 실적 좋아질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 주주 환원도 또 해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실적에 의해서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 잘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 개구리가 더 점프하게 해서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그런 타이밍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대신증권을 제대로 보시는 걸 겁니다. 네, 대신증권 자사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대신증권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악재, 정부 탄소 중립 정책 추진, 신재생 기회는 올까? 네, 신재생 에너지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제 국외로 넘어가며 이 트럼프발 악재가 계속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국내에서 매출을 익히는 회사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태양광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부러 뺐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할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워낙 이 그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이러한 그 미래 산업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의 정책이 그런 쪽에 신경을 못 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지난 한 3년여 정도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투자를 못해서 당장 내년 2026년부터 EU 지역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탄소 관련된 탄소 국경세를 부과받게 됐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 연말부터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리백이라는 것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투자하는 것에 태양광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 태양광이 올 여름에 이 혹서기 때 말 그대로 전력 생산 커버율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전과보다는 완전히 신기록을 세운 것이죠. 그만큼 태양광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풍력보다도 더 큰 신작을 만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을 담지 않으시면 앞으로의 그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긴 어려우실 겁니다. 네, 앞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단으로 살펴보더라도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태양광주는요, HD현대 에너지솔루션과 SDN 가져와 주셨습니다. 대형주 그리고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DN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좀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HD현대 중공업 그룹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모듈이 약 한 80%를 차지하고 전체 매출에서 약 70%가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게 좀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아리백 투자가 이루어지는 민간 분야의 이런 투자와 정부에서 이번에 그 신규로 또 이제 추가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확보한 태양광이나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금 이게 이제 하반기 4분기 때 또 이제 이게 집행이 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수혜를 많이 볼 것이고요. 특히 SDN 같은 경우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광주에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나름대로 이 한국태양광협회라고 해서 민간 기업들이 한 5천여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회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해외에 이런 태양광 사업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쪽은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또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 한국 산업에서 이제 아리백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과 잘 맞아떨어진 그런 그 산업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섹터인 업체들도 내 포트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로 좀 더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게 이 원고를 먼저 쓸 때는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오늘 장중에 10%나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계속 앞으로도 성장해 갈 것이고 우리 한국 태양광 국내 이 내수 시장을 이끌어갈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SDN도 지금 오늘 장에서는 좀 2%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내의 순환매에서 SDN도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 다 이 반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 말은 태양광 업체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픽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의 시장을 견인을 하고 뒤를 받쳐주는 건 이 SDN이라는 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전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꼽아주시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고 시장을 좀 견인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후발주자로 또 SDN도 움직임 나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두 가지 이슈 확인해 봤고요. 나는 이렇게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 흐름 맞춰서 좀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부방에서 같이 대응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취재진에게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단속 이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팔 권리가 있다.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며 해외 기업 투자도 상호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며 이민 당국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우리나라 ICT 기술과 의료 기술이 접목된 그 AI 영상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I 영상 진단 이쪽 섹터도 역시나 금리 인하의 수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기 때문에 아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부 투자를 받아야만 이쪽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AI 영상 진단 쪽에서 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의료 기술이 발전한 부분하고 이 AI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컨버세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왜 앞서가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 젊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ICT 기술을 이용해서 이 바이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바이오 연구에서도 우리가 이 앞선 ICT 기술을 갖고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데요. 외국 서구에 뭐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랄 수 있는 바이오 선진국이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뭐 일반적으로 뭐 이런 세포 단위에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분자 단위에서 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의 그 질이나 또 거기 성과물이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해서 일라일리나 뭐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특히나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데를 많이 찾아다니죠. 왜냐하면 이들 그 기존의 그 일라일리 같은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데는 기존에 자신들이 단백질 신약을 연구하는 그쪽 분야 말고 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우리 한국 같은 ICT 기술이 발전한 나라에 들어와서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 파이프라인들을 쫙 서칭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 중에 이런 그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임상 단계에 들어가서 검증이 된 기술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인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오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단순히 연구비만 까먹는 회사들이 아니라 연구한 성과물을 갖고 신약을 완전히 뭐 임상 3상까지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기술만으로도 평가를 받고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AI 영상 진단은 그거보다는 진단이다 보니 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들, 이러한 그 AI 영상 진단 같은 것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대형 병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우리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이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AI 의료 영상 진단주, 이런 진단주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최근 들어서 이런 관련된 기술을 갖고 그러니까 AI 의료 영상 진단 기술을 갖고 상장하는, IPO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업체가 뭐 기술성 특례 같은 실적과 상관없이 기술의 그 진보성이나 이런 것만 갖고 이 상장 심사를 통과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뭐 증시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만 그런 말 함부로 이제 주변에서 쓰시는 분들 많지만 하이 리스크라고 해서 반드시 하이 리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입에 붙어서 막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하이 리스크는 결국은 하이 리스크일 뿐이고, 그 리스크에서 수익을 많이 버는 거는 그 한 10번에 한 번 정도 될까요?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위험을 가지는 것만큼 내가 좀 더 싼 가격에, 그리고 남들이 바라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는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모으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거기서 슬라이스 쳐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의료 영상 진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바이오 벤처들 기업처럼 뭐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은 라이센스 9가지 성공해서 20만 원, 30만 원, 어떤 거는 5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 AI 의료 영상 진단 기업들은 대부분 다 주가가 뭐 몇만 원 내지는 만 원 미만, 뭐 이렇게 싼 가격들이 많죠. 하지만 이쪽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성장해가는 그 시장 속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성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의정 갈등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특히 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 대형 병원들이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하지만 전공의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대형 병원도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투자하는 건 진단이죠. 이 의사들도 진단이 돼야만 거기에서 치료가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 AI 영상 진단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수익화를 통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유망한 종목들로, 물론 유망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영상 진단하면 대장주라고 불려왔던 루닛. 이 루닛은 대표적인 희망 고문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루닛에 1년 넘게 물려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고, JLK 같은 경우는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뇌졸중이라는 건 선진국에, 좀 우리 같은 성인병이 많은 이런 선진국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 또 우리나라 이런 쪽에서 이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3빌리언 같은 경우 희귀유전 질환 진단 검사는 아주 특이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 3빌리언의 주 고객들은 거의 70%가 해외에 있고, 이분들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자기 자식에게 뭐 어떠한 질환이 있는데 이거 기존 병원에서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3빌리언의 이런 유전자 분석 기술, 이걸 통해서 희귀 유전자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면 그때부터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여기에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3빌리언은 상장하고 나서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AI 영상 진단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상황이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자면 좀 소외됐었던 섹터였죠.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급등한 종목들 올라타기보다는 지금 저점에서 좀 접근해 보자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공략주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는 이런 공략주와 함께 이런 시장에서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전략 챙겨보시면 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네, 링크 꾹 눌러주시면 김태훈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공략주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 고문의 대표 종목이 됐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루닛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이 왜 이 종목을 희망 고문이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종목이냐고 말하는지 딱 아실 겁니다. 저 앞에 먼 산에 엄청 큰 산을 만들어놨는데 2년 전 주가입니다. 2년 전에 이 상장 초기에 이 회사가 AI 영상 진단이라고 이게 말 그대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됐죠. 그래서 너도 나도 사자고 해서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13만 원이나 되는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계속 주가는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간에 한번 반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한 2천억 정도 유상 증자를 했을 때예요. 유상 증자를 통해서 시장에서 2천억을 조달해 갔습니다. 그리고 조달한 돈은 해외의 적자 기업을 인수하는데 고스란히 빠져나갔죠.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2천억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약 한 2,525억이라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죠? 이 회사 루닛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회사는 굉장히 리스키한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대표 종목이라 할지라도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이라도 실적을 못 내면 말 그대로 희망 고문하는 종목으로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가를 제시하거나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적자인데다가 이 회사가 뉴스를 들어가 보시면 한 달에 몇 건이라도 외국에 무슨 어디 병원에 뭘 납품한다 뭐 한다 뉴스를 많이 나오는데 분기만 되면 적자를 내요. 그러다 보니 이걸 헐값에 넘기는 게 그러니까 그 병원에 납품을 하더라도 제값을 못 받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뿌려놓는다고 치더라도 그러기에는 너무 적자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2027년에 흑자를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먼 거죠, 시간이. 그래서 루닛 종목은 사신 다음에 2027년에 흑자를 낸 다음에 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인수했던 이 뉴질랜드 볼테라 헬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 회사를 2,525억이나 주고 샀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요번에 영업이익단에서 흑자를 처음으로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억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매출액도 얼마 안 되고, 물론 이 루닛도 이번 반기 실적이 매출액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 순손실도 사상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과거의 영광, 13만 원에 했던 그 주가만 생각하고 계속 희망 고문에 빠져드는데 이게 결국은 손실만 키우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수가는 단기적으로 43,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JLK라는 종목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뇌졸중 진단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도 물론 앞에 보시면 큰 산을 만들고 이후 쭉 흘러내려서 지금 6,000원대 가격까지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실적면에서 실적 개선되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FDA하고 일본 시장,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 시장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을 만들고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JLK는 실질적으로 내년 정도에 흑자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AI 영상 진단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자신의 솔루션을 팔기 위한 그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승인 건수도 점점 늘려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JLK는 해외 실적을 통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매수가는 6,5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개 공략주 체크해봤습니다. 루닛과 JLK 확인해봤고요. 루닛의 경우에는 매수가 43,000원,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JLK의 경우에는 매수가 6,500원,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JLK의 경우에는 내년에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공략주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3빌리언이라고 이름도 참 특이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 초기에 주가 많이 올랐고 또 지금 보시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금 오른 주가대를 꾸준히 지키고 일정한 박스권 패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상장할 때, IPO할 때 대표가 나와서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보다는 매출 외형을 얼마큼 키우겠다 했는데 이번 반기 실적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뜻이죠. 이 회사는 희귀 유전 질환이라는 말 그대로 분자 진단이라는 나름대로 기술, ICT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스페시픽한 사업이고 시장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쪽은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함께 또 발전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3빌리언이 찾아낸 여러 가지 유전적 데이터들을 이 AI가 분석을 해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하나하나 숫자를 세가면서 이거 어느 세월에 합니까?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제는 AI가 그 일을 대신해 주죠. AI가 이 3빌리언이 찾아낸 이런 유전적 희귀 질환이나 어떤 변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이런 AI가 분석을 해주면서 여기서 유전자 변이나 유전자 어떤 조작에 대한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걸 찾아내는 순간 여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빌리언의 이 사업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귀질환 유전체를 분석을 하는 거기서부터 서비스가 시작돼서 이 풀 서비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 여기서 꽤 수익이 나고 있고 특히나 해외에서 전체 매출의 약 70%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외의 부자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희귀 질환이나 어떤 갖고 있는 질환, 기존 병원에서는 잡아내기 어려웠던 질환들을 잡아내고 그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빌리언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6,5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략주로는 3빌리언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 6,500원, 1차 목표가 12,000원 전략 챙겨주셨고요. 앞서 루닛과 JLK 그리고 3빌리언까지 관련주들 확인해봤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조금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AI 관련해서 영상 진단주들 체크해봤고요. 네,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